텅 빈 냉장고를 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계란 한 개가 유일한 희망이었죠. 손이 떨려서 계란을 집어들었는데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껍질이 깨지고 노른자가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나도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 정수진 58세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연락도 없어요. 한때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식집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오늘 아침도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짜리 한 장 남았네요. 이 돈으로 오늘을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자존심이 상해요. 하지만 배는 고프고 현실은 냉혹해요. 어쩌면 인생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계란과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15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수진이네 간판을 달던 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어요. 우리 떡볶이 소스는 동네에서 명물이 됐었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주말 오후가 생생해요. 아이들은 어묵 국물을 더 달라고 조르고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들러 피로를 풀었죠. 남편은 항상 내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손맛은 타고나는 거라고 내 손끝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고 가게도 잘 되었으니까요.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갑작스럽게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대출금은 늘어갔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충격으로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가게도 그리고 희망도요. 우편함에 빼곡히 쌓인 고지서와 월세, 독촉장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번 달도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남편의 보험금도 이미 다 써버렸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예전 단골 손님이었던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다고 하네요. 그래도 마음이 떨려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도움을 청했어요.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수진 씨, 나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미안해요. 다음에 여유되면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남은 친구들마저 나를 피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아파요. 거리를 홀로 걸으며 내 처지가 더욱 절박하게 느껴져요.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데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와요. 마지막 5,000원으로 뭘 사야 할지 고민하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라면 한 개와 작은 김밥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놓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 매일 오전 11시 30분 어르신 무료 식사 제공.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걸까요? 분식집 사장님이었던 내가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다니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머리는 어지러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결국 발걸음을 탑골공원 방향으로 돌렸어요. 탑골공원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져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뿐이에요. 예전 단골 손님들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 줄에 서야 한다니 현실감이 없어요. 발걸음이 자꾸 뒤로 물러나요. 돌아갈까 고민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배고픔이 나를 앞으로 밀어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줄의 맨 뒤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한 끼 식사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놀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도 있고 단정한 옷을 입은 할머니도 보여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라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식사를 받고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지만 따뜻한 음식 냄새에 눈물이 났어요. 옆자리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았어요.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박 씨라고 합니다. 대답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네, 처음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기 음식 괜찮지요?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년간 대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대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살고 아내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처음엔 저처럼 자존심 때문에 오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반쯤 했을 때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오니 내 음식 봉지가 사라졌어요. 봉사자분이 남은 음식을 싸주셨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작은 음식마저 누가 가져갔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할머니가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그분이 내 음식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서 할머니를 쫓아갔어요. 그런 행동은 너무하잖아요. 할머니의 등 뒤에서 음식 봉지가 보였어요. 분명히 내 것이 맞아요. 할머니를 붙잡고 왜 남의 음식을 가져가냐고 따져 물었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화가 난 마음에 음식 봉지를 빼앗아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영감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드릴 게 필요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저 혼자 급식소에 올 수도 없고. 할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내 분노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어요. 이 할머니의 상황이 내 상황보다 더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 봉지를 다시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내일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집에 가는 길에 자꾸 생각이 났어요. 나는 저 할머니와 뭐가 다를까? 단지 내가 급식소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고 저분은 더 오래됐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어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나도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자존심은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걸 알겠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 하는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탑골공원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달리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모자를 깊이 눌러 쓰지도 않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어제 만난 박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어제는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오늘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한 봉사자분이 오늘 요리사가 안 오셔서 음식이 좀 맛이 없다고 사과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15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던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봉사 담당자분께 다가갔어요. 저 혹시 주방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요리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담당자분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 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런 작은 희망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탑골공원 급식소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 손맛을 칭찬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배식 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께 밝게 인사를 건네요. 음식을 나누며 웃음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한때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계란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도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변화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따뜻한 미소, 감사의 인사, 그리고 소속감과 목적의식. 자꾸 아들 생각이 나요. 언젠가 그 아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급식소에 올 거예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노인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